그다음에 이 북한이 기초무기가 나쁘지 않아요. 소총, 기관총, 대전차 무기, 또 로켓도 북한이 최근까지만 해도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무기 공장을 수출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서 상식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10,000km를 갖다가 비행기로 보내고 배로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공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북한의 실제 병력은 어떤 수준인가요? 병력은 100만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쟁 능력,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전력은 유형 전력과 무형 전력이라고 나눠져요. 유형 전력은 병력 수가 얼마냐, 탱크가 몇 대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 무형 전력은 얼만큼 그 사회가 단단하고 단결되어 있느냐,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들이 무형 전력입니다. 정신 전력이라고도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나라 전체가 군대예요. 그리고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국민들한테 총폭탄 정신, 원수님과 수령님을 위해서는 총폭탄이 되겠다 이런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비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규모지만 하여간 그러한 그 무형의 힘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무형의 힘이 진실이라는 태양 앞에서는 녹아버리는 얼음 쪼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진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형 전력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런 무형 전력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유형 전력인데 숫자적으로는 탱크도 많고 전투기도 많고 배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질에 있어서는 항공기와 함정은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되고, 탱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게임이 안 되지만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북한의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남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남반부 군인 하나 또는 미군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10명이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굉장한 전투력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살고, 비록 무기도 우리보다 못하지만 그러한 무형 전력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이 기초무기가 나쁘지 않아요. 소총, 기관총, 대전차 무기, 또 로켓, 휴대용 로켓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전 처음에 일어났을 때 왜 헬기가 지나가다가 빵 하고 맞고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게 사람이 쏘는 미사일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많아요, 북한이. 그 많은 이유가 북한이 공군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이제는 또 사이버,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그 틈새 시장을 이 사람들이 전쟁만 생각하니까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됐다. 여기다가 또 무슨 땅굴도 파놨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다 또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 전에는 생화학 무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 전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도 능력이 상당히 한 수준에 와 있지만, 북한을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 현황과 무기 퀄리티는 어떤가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한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했다고 해요. 그것도 조그만 무기들, 소총, 수류탄, 아까 얘기한 로켓 발사기, RPG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사했고, 또 북한이 최근까지만 해도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무기 공장을 수출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서, 상식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10,000km를 갖다가 비행기로 보내고 배로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공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약을 200만 발을 보냈네, 미사일을 100발을 보냈네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맛배기로 급한 대로 보내준 거고, 실제로는 공장을 저는 설치를 해준 것 같아요. 위성사진 같은 걸 봐도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예를 들어 탄약이 다 들어있었다 그러면 그 경비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폭발하면 그 역 전체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경비를 안 쓴 걸로 봐서는 탄약을 저렇게는 안 놨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장비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컨테이너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저는 공장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10억 달러라고 우리가 추산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경제 제재를 해서 북한이 주로 돈을 사이버로 그 도난을 해킹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오고 갔고, 두 번째는 이란과의 관계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고 그 대신 자기네가 개발한 무기들을 이란에 제공을 했겠죠.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란 미사일을 보시면 북한 미사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그래서 거기서 돈을 가져오고, 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줬더니 결국은 총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북한이라서 거기서 돈을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북한만의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창구가 돼서 이게 뭐 어디로 번져나갈지는 모릅니다. 의외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북한은 국가 전체가 사이버 전사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일단 모집을 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해커로 발전을 시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번 침투를 해서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디서 뭐 3천만 달러가 없어졌다. 그 다 북한 소행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왜 소니 그때 영화 만들었다고 혼내줬잖아요. 북한이 그 인터뷰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그 제작자들 이메일을 다 해킹해가지고 개인적인 사생활 이메일을 공개를 해서 뒷담화하는 거 다 밝혀주고 뭐 이래가지고 소니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거를 두려워한대요. 영화 내용에. 혹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제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규범이 있는데 그 국제 규범을 듣지 않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북한은 그냥 거침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방어는 사이버 인터넷 방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 능력이 아주 부족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성격상 내 자신은 불리하고 상대방은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저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회수 올라간다는 건 아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현재 우리가 필요한 노력과 특히 희생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지에 달려있고 진짜로 자신감을 갖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좋은 성적은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처럼 훈련을 하고 지금처럼 안보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싸우면 전쟁의 승패라는 건 하늘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000명이 희생될 거냐, 10만 명이 희생될 거냐, 100만 명이 희생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게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보지 않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실을 좀 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군대는 사회하고 마찬가지로 존중이 부족해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계급 낮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팀에게는 아주 위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제가 보니까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1년 먼저 들어왔다는 사람이 1년 늦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회식을 하면서 1년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고기를 구워줘야 되고 물을 따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당연한 걸로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사회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알지만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중해주는 거는까지 되는데 이 부모들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학까지 올라가고 군대 들어온 군인들, 젊은 장정들한테도 엄마들이 개입을 하고, 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데 어찌됐건 이 존중하는 마음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돼야지. 그래서 저는 희망은 있어요. 요즘 보면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문을 잡아주는 모습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희망을 느끼는데 좀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중이 하여튼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하고 특히 나이 많고 계급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 밑에 사람들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버릇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존중,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랫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래서 미국 군대 제가 많이 지내보지만 미군들은 아랫사람들의 존경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윗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단순히 나이 먹고 직책이 높다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망한다 하는 것만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여력이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보에 대한 얘기를 좌우같이 이것저것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안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